전설야담 섣달 금음의 홀레벌떡 고사. 옛날에는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섣달 금음이 되면 모든 사람이 바빴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지난 한 해를 결산하고 정리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사람들은 다가올 설을 깨끗하게 맞이하고자 섣달 금음에 목욕하고 집안 곳곳을 청소했습니다. 또한 섣달 금음은 해를 넘기지 않고 밀린 빚을 청산하기 위해 빚 갚기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조선 중엽 서울 남산 아래 묵정골에 사는 어물 장수는 섣달 금음을 맞이하며 싱숭생숭했습니다. 얼굴 생김새가 메기를 닮아 메기로 불린 그는 장깨가 많아 남을 속이는 데는 능수였으나 게으르기 한량 없어서 언제나 빚이 많았습니다. 갖가지 물건을 살 때마다 연말에 주겠다고 미뤘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 모두 합하면 그 액수가 제법 컸습니다. 물건값은 나중에 한꺼번에 줄이다. 이렇듯 돈을 주지 않고 외상으로 가져가는 횟수가 많아져서 상인이 잠깐 망설이면 매기는 호기롭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게. 섣달 금음에 틀림없이 줄 테니. 그 말을 믿고 상인은 물건을 내주었고 매기는 그런 식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서 썼습니다. 땔감도 직접 산으로 가서 마련하지 않고 외상으로 사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 섣달 금음이 됐지만 매기에게는 여전히 돈이 없었습니다. 제 기랄, 해는 왜 바뀌는 거야? 매기는 터무니없는 불평을 하며 방바닥에 벌렁 들어 누웠습니다. 이것저것 그냥 가져다 쓸 때는 좋았는데 막상 그 빚들을 갚을 때가 되니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매기는 천장을 보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리했습니다. 무슨 묘안이 없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한 묘안이 떠오르지 않기에 매기는 아내에게 지나가듯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수가 없겠소? 남편의 한심한 질문에 아내는 시름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게 무슨 좋은 수가 있겠어요? 그저 당신만 바라보며 사는 처지인데. 그러면서 아내가 좀 움직여보라고 남편을 타박하자 매기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움직인다고 뾰족한 수가 생기나? 매를 맞더라도 누워서 맞는 게 낫지. 매기가 팔베개를 한 채 심드렁하게 나오자 아내가 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애궁, 게으르기는. 누워 계시려면 베개라도 베어요. 팔 아프잖아요. 아내가 내준 베개를 받는 순간 매기는 문득 절묘한 방책이 떠올랐는지 벌떡 일어나면서 희망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좋은 수가 생각났어. 빨리 이부자리를 펴요. 이부자리를 깔다니요? 알아놓은 신용이라도 할 셈인가요? 아내가 무슨 말인가 싶어 쳐다보자 매기는 베개를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다면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는 통할 리 없지. 그게 아니라 당장 거사를 치르자는 거요. 알겠소? 거사라니요? 방에서 남녀가 할 일이 뭐 있겠소? 위기에서 구해줄 일이니 거사라고 말한 것이라오. 설명을 들은 아내가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으나 매기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사를 치르고 있으면 그걸 본 빚쟁이들이 즐겁해서 돌아갈 게 틀림없어. 어때? 대단한 묘안이지? 에그머니나 망측해라. 아내는 창피해서 차마 그렇게 못하겠노라 버텼습니다. 그렇지만 매기는 다급한 판에 달리 방법이 없다면서 반다지 위에 개얹은 이불을 직접 내려 방바닥에 펼쳤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들어서며 인기척을 냈습니다. 매기, 안에 계시오. 쌀과 그 밖의 곡식을 파는 가게인 싸전 주인이 돈을 받으러 온 것이기에 매기는 급한 눈짓으로 아내에게 누우라는 신호를 보낸 후 재빨리 거사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마당을 지나 방문을 열다가 싸전 주인은 매기 부부가 거사 치르는 모습을 보고 기겁하여 놀라 황급히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허참.
사전 주인이 혀를 차며 돌아가자 매기는 한숨을 돌리며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아슬아슬했군. 어쨌든 통했어. 두 내외는 가쁜 숨을 가라앉히며 쉬었습니다. 곧이어 장작 장수가 델감갑 좀 주소라고 말하며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쿠, 빨리 다시 하세. 매기 부부는 멈췄던 동작을 다시 시작했고 잠시 후 방문을 열은 두 번째 빚쟁이도 크게 놀라 어이쿠 짧은 비명을 내지르고는 밖으로 내뺐습니다. 아침에 방사 치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므로 그런 남사스러운 풍경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기 부부는 여러 빚쟁이의 발걸음을 되돌리게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두 내외는 연이은 방사로 인해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젠 좀 쉬고 싶구려. 매기는 아내 곁에 벌렁 누우면서 할 일을 마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 역시 피곤했기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흥, 안에 있는가? 큰 기침 소리와 함께 집주인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매기 부부는 마치 두 자석이 달라붙듯 한 몸이 되었습니다. 집주인만 물러가면 빚쟁이 물리치기 작전은 마침내 끝나므로 매기 부부는 죽기 살기로 있는 힘을 다해 그 일에 몰두했습니다. 아내가 뭐라 말하려고 했으나 매기는 그 입을 막고 계속 힘을 썼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재미도 없고 쾌락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오로지 빚쟁이의 독촉을 모면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운동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힘쓰던 매기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방사를 멈추고 방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 노인이 종마루에 걸터앉은 채 두 내외가 호우적거리는 방 안 풍경을 느긋하게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멈추는가? 오랜만에 좋은 구경인데. 집주인이 능글거리며 말하자 매기는 어색한 얼굴로 인사를 했습니다. 어이쿠,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언제 오셨는지요? 매기 아내는 민망하여 얼굴을 이불에 숨겼고 매기는 무슨 볼일로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잠깐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수작인가? 내가 그 속셈을 모를 것 같은가? 밀린 넉 달치 집세를 당장 내놓으시게. 집주인은 그러면서 하던 일 마저 끝내고 돈을 줘도 된다면서 여유를 부렸습니다. 나는 오늘 시간 많으니 어서 다시 하시게. 이런 상황에서 남녀의 그 짓이 될 리 없으므로 매기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주인 어른,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형편이 워낙 공색해서 이렇듯 밤에 할 일도 낮에 할 정도이니까요. 매기 딴에는 임시 변통 농담이었지만 산전수전 다 겪고 노회한 집주인은 빙긋 웃을 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은 요지부동으로 종마루에 앉아 어서 돈을 달라는 뜻으로 매기에게 한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정사와 야사를 아우른 흥미진진한 이야기, 역사야담 자매 채널도 있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